제가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일반고를 가는 게 유리해요? 특목고를 가는 게 유리해요? 물론 애들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2년 전 설명회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당의 일반고의 입시성과를 막 설명하면서 최상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고가 나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낫습니다까지 얘기했어요. 제 설명회를 듣고 아니 원장님 특목 설명회라고 해놓고 왜 일반고를 우대하냐고. 이게 진실이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 애들 중에서 특목고 가려는 애들은 가겠지만 의대를 가려는 애들은 절대로 특목고를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의대 가려는데 왜 특목고 가냐고.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그때 제가 이미 2년 전, 3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쌓이니까 설명회 때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예요. 거짓말을 제가 안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서부터 슬슬 말이 조금씩 구분질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로 올해서부터는 얘기가 싹 달라집니다. 즉 문이과 통합시대의 학생들이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중등부 어머님들은 예비 중1이건 예비 중2건 예비 중3이건 다 문이과 통합세대입니다. 예비 중3 때부터 수능제도 개편되는 거고요. 그때부터 선택일수제 되는 거고요. 다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때는 특목고가 유리할까요? 일반고가 유리할까요? 만약에 일반고가 유리하다면 그건 뭐가 유리해서 유리한 거죠? 그렇죠. 요게 달라지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그 내신이 왜 유리하죠? 내신은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요게 매력이죠. 왜 내신이 유리하겠습니까? 내신은요, 결국은 이거예요. 내신은요, 나보다 못하는 애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하러 내가 잘해요? 내가 쟤보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반고에서 내신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학력적 격차에서의 상대성에 기인하는 거예요. 즉 선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애들이 있어주니까 내신 따기가 쉬웠던 거예요. 그쵸? 모아놓으니까 내신 따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게 달라져요. 왜 달라질까요? 선택이수제라니까요. 자, 저는 미적2를 해야 돼요. 미적분을. 공대를 가야 되니까 미적분을 해야 돼요. 수학을 내가 드디어 나의 미적의 시대가 왔어. 자, 이제 미적분을 공부해야지.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솔고나 늙거나 뭐 중동고나 애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해야죠. 수강 신청을 합니다. 너 뭐 할래? 나 그냥 확통하고 말 거야. 미적 안 해? 이걸 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공대를 갈 거니까 했단 말이죠. 가서 보니까 30명이 앉아있는데 우리 애가 전교 30등이에요. 근데 전교 1등부터 30등이 앉아있는 거죠. 우리 애가 꼴찌예요. 상대적인 과정에서 내신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대학이 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미적도 안 듣는 것들은 뭐 우리 학교에 오지 마. 근데 어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대학이 어느 대학이 있죠? 서울대. 어차피 그 대학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거니까. 그쵸? 근데 아니 엎어져서 잠을 자는 애가 서울대를 목표로 내가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미적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어느 대학이 요구할까요? 연고대 카이스트 정도? 포항공대? 백보양보의 서성한까지? 지방에 있는 대학은요. 입학 정원 채우기가 어려운데 요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인구절벽 시대에 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대학 입학 정원을 17만 명 감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 공급이 이미 불일치합니다. 대학 입학 정원보다 신입생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이 문을 닫아요. 근데 대학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국 현 대학의 입학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은 지방에 있는 사립대 중에서 신설학교들은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왜? 어차피 다 서울로 애들이 대학 올 테니까. 그래서 교육부가 대학 입학 정원에 대한 감축을 연착륙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사립대가 문을 닫으면 그 지방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연착륙, 다시 말해서 고통분담인 겁니다. 조금씩 줄이자예요. 그래서 교육부의 눈치를 대학들이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감히 학생을 골라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학들이. 제약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의대를 가는데 수능에서 의대를 가는 학생 중에서 생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쵸? 그러면 대한민국 의대 중에서 수능에서 생물2를 요구하는 의대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반드시 수능2를 해야 된다. 너가 우리 학교 의대를 정시로 오려면 네가 수능2에서 생물2를 반드시 해야 돼. 서울대입니다. 자, 그러면 서울대 의대 다음에 좋은 의대가 어디죠? 연대의대입니다. 그러면 연대의대는 수능에서 생물2를 요구할까요? 수능에서 생물2 요구 안 합니다, 어머님들. 기형적인 거였던 겁니다. 대학이 뭔가를 요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수학학원 원장님들의 욕망인 겁니다. 현실은 밑에 있는 대학일수록 그 제약적 조건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유명하지 않은 대학들 중에서 이과 학생들을 위한 스마트 이런 거 교육해가지고 스마트 대학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많은 이과 융합형 인재 만드는 거 전부 다 문이과 교차 지원 가능해서 문과 학생들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문과 학생이 30만 명으로 많은 겁니다. 수도권만 이과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어느 대학이 그런 상위권의 과목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겠습니까? 어차피 그걸 요구하는 대학들을 가는 애들은 상위권인 겁니다. 상위 30%의 싸움인 겁니다. 그러면 하위 70%의 학생들은 굳이 그 싸움을 동참해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수학의 경우도 확률 통계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수원을 안 하고 수투를 안 해도 확통은 계속 돌리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걔가 그걸 굳이 선택하겠지. 뭐하러 수원과 수투의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만이 공부할 수 있는 미적을 선택하겠습니까? 어차피 수능도 요구하지 않을 텐데. 내신 제도가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세 번째 주제, 고등학교 입학도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신 제도가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교육부가 지금 현재 뭘 갖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신 평가를 좀 어떻게 해주겠다.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사의 평가 능력을 강화시키겠다. 이건 결국 뭐냐면 수행평가와 리포트와 이런 방식으로 학생의 평가 방식을 바꿔보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신 제도의 변화도 조금씩 만들어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예비 중3은 제도 첫 해 아닙니까? 이 애들은 결국 뭐죠?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쵸? 설사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과도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뭐가 되겠죠? 선택하는 학생 숫자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느 고등학교에 가는 게 좋은 거죠? 큰 학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를 갔을 때 상위권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제도 자체도 어느 정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어머님들, 3학년 어머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글쓰기 능력을 꼭 길러주십시오. 어차피 내신 제도 자체는 이제 쓰는 것, 말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도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